반갑습니다. 두뇌가 번쩍 DJ 우한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매우 무덥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성진우 박사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낯선 낱말이 나올 때마다 뜻과 유래를 풀어주실 겁니다. 오늘은 야생화 들꽃부터 바다생물까지 10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천천히 함께 풀어보실까요? 첫 번째 문제. 주제는 야생화 들꽃입니다. 3개의 단어를 찾아보세요. 댓글에 정답을 적으면서 찾으시면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참 반갑습니다. 방학이라 손주들이 오가는 철이죠. 반가우면서도 은근히 분주하고 가고 나면 또 허전하고요. 오늘은 손주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눠볼게요. 편안히 들으면서 천천히 풀어보세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수국 달맞이꽃 개나리입니다. 두 번째 문제, 주제는 개 품종입니다. 3개의 단어를 찾아보세요. 가로와 세로 한 줄씩 차근차근 살펴보면 더 잘 보입니다. 손주 목소리가 궁금할 땐 먼저 전화 걸어도 괜찮습니다. 바쁠까봐 망설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짧게 목소리만 듣고 끊어도 서로 마음이 환해집니다. 먼저 연락하는 게 조금도 서운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한 통 가볍게 걸어보세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리트리버, 허스키, 불독입니다. 박사님, 두 번째 문제에 리트리버가 있었어요. 이름이 무슨 뜻인가요? 되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되찾다라는 말에서 나온 이름이지요. 사냥한 새를 물어오는 일을 맡던 개라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 사냥을 돕던 개였군요. 그래서 무는 힘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사냥감이 상하지 않게 물어와야 했으니까요. 달걀을 물어도 깨트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어머, 그런 것까지요. 성격이 순하고 사람을 잘 따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안내견이나 구조견으로 많이 기르지요. 헤엄도 잘 쳐서 물에서 사람을 구하는 일에도 나섭니다. 이름 하나에 하는 일이 다 들어있었네요. 세 번째 문제, 주제는 종교입니다. 3개의 단어를 찾아보세요. 단어의 첫 글자를 떠올린 뒤 그 글자가 있는 칸부터 찾으세요. 손주 온다고 하면 뭘 해 먹일까 먼저 떠오르시죠? 요즘 아이들은 너무 단 것보다 과일이나 옥수수를 잘 먹는답니다. 거창하게 차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먹었다는 기억이 남는 거니까요. 그 마음이 제일 큰 상차림입니다.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무속, 개신교, 수녀입니다. 네 번째 문제, 주제는 한국 가수입니다. 세 개의 단어를 찾아보세요. 왼쪽으로도 단어가 있을 수 있으니 양방향을 모두 살펴보세요. 요즘은 얼굴 보며 통화하는 게 참 쉬워졌죠. 화면에 뜨는 카메라 표시만 한번 누르면 됩니다. 어렵게 느껴지시면 다음에 왔을 때 손주에게 물어보세요. 아이들은 그런 걸 알려드리는 걸 좋아한답니다. 얼굴 한번 보는 게 목소리보다 또 다르죠.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나훈아 서른도 임영웅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 주제는 디저트 과자입니다. 세 개의 단어를 찾아보세요. 위로 올라가는 단어도 생겼어요. 빠진 방향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손주가 오면 집이 갑자기 시끌시끌해집니다. 기운이 쏙 빠지면서도 마음은 이상하게 든든하죠. 힘들면 잠깐 앉아 쉬셔도 됩니다. 다 챙겨주지 않으셔도 곁에 계신 것만으로 충분해요. 디저트 과자는 조금 어려운 단계예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슈크림, 마들렌, 수수경단입니다. 박사님, 다섯 번째 문제에 마들렌이 나왔어요. 카페에서 자주 보긴 하는데 어떤 과자인가요? 프랑스에서 온 작은 구운 과자입니다. 조개 껍데기처럼 고리 파인 틀에 반죽을 넣어 구워내지요. 그래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합니다. 아, 그 조개 모양이요. 마들렌이라는 여인이 처음 구워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200년도 더 된 이야기지요. 사람 이름이 그대로 과자 이름이 된 셈입니다. 사람 이름이었군요. 프랑스에서는 홍차에 살짝 적셔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 버터 향이 더 올라오지요. 프랑스 소설에도 그렇게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차에 적셔서요? 재밌네요. 갓 구운 것보다 하루 지난 것이 더 촉촉합니다. 버터가 속까지 배어들기 때문이지요. 사오셨다가 이튿날 드셔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 주제는 별 우주입니다. 세 개의 단어를 찾아보세요. 끝글자가 잘 보이는 단어는 그 칸부터 거꾸로 따라가 보세요. 용돈을 못 줘서 미안해 하실 것 없습니다. 아이들이 오래 기억하는 건 돈보다 말 한마디예요. 잘 왔다, 보고 싶었다. 그 말이 참 크게 남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는 것도 그렇고요. 마음은 늘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유성우, 부분월식, 개자리입니다. 박사님, 6번째 문제에 유성우가 있었어요. 비처럼 내린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별똥별이 한꺼번에 쏟아지듯 떨어지는 것을 그렇게 부릅니다. 많을 때는 1시간에 수십 개가 지나갑니다. 별이 떨어지는 건가요? 별이 아니라 아주 작은 먼지입니다. 혜성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먼지가 지구 공기와 부딪혀 타면서 빛을 내지요. 크기는 모래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별이 아니라 먼지였군요. 그 먼지가 흩어져 있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구가 해마다 같은 자리를 지나가니 같은 무렵에 다시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유성우마다 이름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볼 수 있는 때가 있나요? 다음 달 중순이 좋습니다. 여름 유성우가 가장 많이 쏟아지는 때지요. 달빛이 없는 새벽에 하늘을 넓게 보시면 됩니다. 7번째 문제, 주제는 한국 화폐입니다. 3개의 단어를 찾아보세요. 자상 대각선도 가능합니다. 어려운 글자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손주 자랑은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이웃 어른들과 서로 사진 보여주며 웃는 시간이 참 좋죠. 자랑이 지나칠까 걱정 마세요. 다들 똑같은 마음이니까요. 그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면 하루가 금세 갑니다. 즐거운 이야기거리가 있다는 게 복이에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어음, 기념주와 은행지폐입니다. 여덟 번째 문제, 주제는 사무용품입니다. 3개의 단어를 찾아보세요. 격자가 넓어졌어요. 화면을 4구역으로 나눠 차례로 살펴보세요. 손주가 돌아가고 나면 집이 유난히 조용하죠. 그 허전함은 그만큼 반가웠다는 뜻입니다. 서운해하지 마시고 사진 한 장 꺼내보세요. 다음에 또 온다는 약속이 있으니까요. 그 기다림도 여름을 견디는 힘이 됩니다.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마우스, 서류꽂이, 결제판입니다. 박사님, 8번째 문제에 결제판이 나왔어요. 서류를 끼워서 윗사람에게 올리는 판입니다. 겉은 가죽이나 두꺼운 종이로 돼 있지요. 사무실에서는 지금도 많이 씁니다. 아, 그 검은 판이요? 그런데 이 결제로 잘못 쓰는 일이 참 많습니다. 소리가 비슷해서 그렇지요.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가끔 틀립니다. 다른 말인가요? 결제는 윗사람이 안건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결제는 값을 치르는 것이고요. 서류에는 결제, 돈에는 결제라고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한 글자 차이로 뜻이 아주 다르네요. 9번째 문제, 주제는 바다만입니다. 3개의 단어를 찾아보세요. 알듯 말듯한 글자는 가까이 보면 잘 보입니다. 천천히 가요.
손주만큼 자녀들도 안부가 궁금할 거예요. 잘 지내냐는 짧은 문자 하나도 큰 위로가 됩니다. 답이 늦어도 서운해 마시고 편히 기다리세요. 마음은 이미 오갔으니까요. 바다만은 특히 어렵죠. 몇 개만 찾으셔도 충분히 잘하신 거예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바레만 남중국해 대한해협입니다. 박사님, 9번째 문제에 바레만이 있었어요. 우리 역사에 나오는 그 바레와 같은 이름인가요? 이름이 같습니다. 중국의 산둥반도 그리고 랴오둥반도 사이에 안겨있는 바다지요. 우리 서해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 이름이 바다에서 온 건가요? 그렇게 봅니다. 당나라가 대조영에게 바레군 왕이라는 칭호를 주었는데 그 바레가 바로 이 바다 이름이었다고 하지요. 그 뒤로 나라 이름이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어머, 바다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된 거군요. 물이 아주 얕은 바다입니다. 가장 깊은 곳도 70m가 안 되고 평균은 20m쯤 되지요. 큰 강물이 흘러들어 흙이 많이 쌓인 탓입니다. 그렇게 얕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가장자리가 얼기도 합니다. 배가 다니기 어려울 만큼 얼어붙는 해도 있지요. 10번째 문제. 주제는 바다생물입니다. 3개의 단어를 찾아보세요. 시간이 남으면 한 번 더 훑어보세요. 마지막까지 집중하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어려운 문제 붙잡고 애쓰신 그 마음이 벌써 훌륭하세요. 이번 여름 손주들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라요. 내일도 같은 시간 새 이야기로 기다릴게요.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따개비, 쥐치, 가리비입니다. 오늘 몇 개나 찾으셨나요? 댓글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가까운 분께도 살며시 나눠보세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평안하게 보내세요.